박혜상의 싱생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소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잦게 내리는 우기가 오면 자주자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은 물이 고여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물에 비춰보면서 뭔가 주문을 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코를 누릅니다. 꾹꾹 누르면서 그만 좀 자라라, 제발 그만 좀 자라라 하면서 유난히 하얀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빗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만 좀 자라라 라는 주문을 남기고 눈물을 흘릴까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물지 못해 떠나가버린 너를 못 잊어 오늘도 바보처럼 미련 때문에 다시 또 찾아왔지만 쓸쓸한 너의 아파트 이 노래 모르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습니다.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였습니다. 윤수일이란 가수에 대한 인적사항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혹여나 궁금해하는 신세대 최근에 시작한 뮤지션들이 있다면 젊은 뮤지션들은 꼭 한번 이분을 검색해보고 또 이분의 음악을 꼭 한번 차근차근 간추려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음악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숱한 역경을 거쳤고 얼마나 깊은 감성의 샘을 갖고 있으며 또 얼마나 해박한 음악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성의 깊은 샘, 그 감성과 음악적인 해박한 지식을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어떻게 버무였는지 그래서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수일이라는 가수의 인적사항, 인터넷 나무 위키라든가 이 위키 백과 뒤져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줄이 대한민국 가수, 싱어송라이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는 대한민국 출신의 가수라는 얘기입니다. 불후의 국민가요, 이 말이 바로 이 백과사전에 쓰여 있는 말입니다. 불후의 국민가요 중 하나인 아파트로 1980년대를 풍미했고 당시 락풍의 그룹 사운드의 한 획을 당당하게 그었다고.
그런 가수라고 짧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죠. 가장 간결하게 윤수일이란 사람의 음악 업적에 관한 것을 바로 제시를 해놓은 바로 그런 문장이니까 뭐 그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자고 나면 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눈에 띄게 다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고 나면 무엇보다도 코가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나는 남들하고 다르지? 앉을 때 바짝 웅크리고 쪼그리고 앉습니다. 바짝 쪼그리고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힘을 바짝 줘가지고요. 그러면 밤에 자고 일어나도 이 상태로 자고 일어나도 더 이상 길어지진 않겠지? 이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맺혔길래. 그런 특별한 체형을 가진 자신이 왜 앞집의 철이와 뒷집의 영희와 왜 다른가? 아, 나는 혼혈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쯤, 그때쯤 다른 친구들도 알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그 이유로 친구들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 친구들이 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말로 왕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윤수일. 그때는요, 친구가 딱 친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저 기타라는 친구. 왜 그 친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라는 질문에 윤수일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는 나를 놀리질 않잖아요. 그리고 얘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두들기면 그 색깔의 소리를 내줬어요. 이거 그 후자에서 얘기했던 원하는 색깔의 소리를 얻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타고난 음악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것일 테고요. 그 전자에 있었던 얘는 적어도 나를 놀리진 않았잖아요. 이 한마디는 정말로 가슴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윤수일 씨의 힘들었던 소년기, 그 시절을 딱 그 한마디로 대변해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얘는 나를 적어도 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의 딱 친구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타를 가지고 자신의 소리를 만들어냈고 자신의 성격과 기타를 버무려가면서 독특한 음악 색깔을 자기도 모르게 주입시키고 만들었던 윤수일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근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체형이 청소년,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완전한 그 완벽한 스포츠맨의 어떤 체형을 갖고 있는 거라. 선생님이 야구를 시켜요. 잘해요.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요. 또 누구나 체격 조건이 워낙 좋잖아요. 야구를 굉장히 잘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구계가 깜짝 놀라겠는데 저 정도면 말이야. 지금 고교 야구에서 저 정도면 야, 이 우리나라 이게 정말 야구로서 국격을 한번 높일 날이 있겠어. 이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야구단이 해체가 됩니다. 간간히 가까스로 야구에 그래도 취미를 붙였는데 해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다시 딱 친구 기타를 찾을 수밖에. 그때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은사를 만나게 됩니다. 멘토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평소에 윤수일을 눈여겨본 거예요. 어떤 윤수일? 음악적인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는 사실을 음악 선생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거기다가 평소 윤수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요, 이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뛰어난 예민한 감각, 감수성, 이 감수성의 깊이와 넓이가 정말 울산 장생포 앞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크다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인정을 할 만큼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쟤는 저 감수성과 갖고 있는 저 음악성이
결합이 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음악계에 정말 총화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음악 선생님이 가지고 수일이를 부릅니다. 수일아, 이러이러이러해서 나는 너에게 이 음악을 할 것을 권한다. 어떡하겠니? 잘 생각해봐라. 윤수일은 그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음악과 더 밀착이 되고 음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곧바로 비틀즈에 심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고등학교 때 학내 밴드를 조직하죠. 그 밴드의 이름은 엔젤스던가요? 네, 그러니까 천사들이란 얘기네요. 그 이름으로 밴드를 조직을 해가지고요. 바로 비틀즈의 연주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Hey Jude, don't make it. 이런 노래들을 쏟아내는데 학교 축제뿐만 아니라 그 학교뿐만 아니라 울산시내 모든 학교 학생들이 윤수일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음악을 좀 즐긴다 하는 친구는 야, 그 학교에 정말 괴물이 하나 있다며. 야, 정말 걔 진짜 음악 기타 잘 노래 못하는 게 없어. 이런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울산공대 건축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울산공대 건축학과에. 본인도 아마 정말로 안 맞는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왜? 서울로 올라옵니다. 무작정 상경이 아닙니다. 계획이 서 있었어요.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가 하면 서울의 기타리스트, 전설적인 사람이죠. 신중현이란 분이 혼혈인들을 함께 모아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골든 그레이프스란 밴드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신중현 씨가. 그 그룹에 내가 가야 되겠어 하면서 그 그룹을 바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입단 테스트를 받고 바로 합격됨과 동시에 두 개의 포지션을 맡게 됩니다. 기타 그리고 보컬. 기타리스트와 보컬리스트를 겸하게 된 거예요.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미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골든 그레이프스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또 이제 다른 그 밴드, 다른 그룹에서도 연주와 노래를 하고 또 자신이 팀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윤수일과 카시미론 캔디 그래가지고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안치행 선생을 알게 되면서 사랑만은 않겠어요로 솔로곡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윤수일이란 그 음악성이 뛰어난 이 천재가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걸어왔죠. 요 지금 그 전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골든 그레이프스나 또 다른 팀을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윤수일은 아주 특이한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자취를 한 곳이 남산 주변의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하숙을 했는데 당시에 그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재개발 공사. 이 들어누워갖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 뭐 부서진 아파트 저거 보니까 뭐 아주 매캐한 시멘트 냄새 나고 말이야. 콘크리트 다 부서져 있고 다 망가져 있고 폐허가 돼 있고 어이 참나. 가만히 있어봐. 근데 저렇게 폐허가 된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도 사랑이 피어날 수 있을까? 응? 안 피어나겠지? 그 콘크리트 더미 속에 장미가 피어난다면 모르지만 사랑이 피어날 수. 그래. 내가 한번 사랑이 피어나게 해볼까? 삭막한 콘크리트 덩어리들과 아주 찰진 사랑을 한번 결합을 시켜봐. 이거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 작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기발한 생각이죠. 아주 특별한 그런 생각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풀받치면 모를까? 보리받치면 모를까? 그쵸? 자, 어쨌거나 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그래 모든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아주 좋은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 내 마음에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밀어내지만은 말자. 간직해두자. 그리고 다시 또 생각해보자. 늘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휴가를 나왔던 친구예요. 군에 있던 휴가 나온 친구가 야 수일아 나랑 좀 어디 좀 가자. 여자친구가 편지도 꺼내줬어. 연락이 없어. 걔네 집에 좀 가자.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
갔어요. 아파트였는데 재개발 아파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이사가고. 그래서 복덕방 물어보고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주변에 사람이 쪽지를 한 장 전하는데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사랑 길게 맺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 맺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면회 간다 어쩐다 또 너한테 찾아가서 뭐 나는 어디 떠나야 되니 어쩌네 이런 말 하면 너 군대 생활하는데 더 힘들 거고 그냥 내가 어차피 이민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이민을 가고 말겠다. 그러니까 날 잊어라 하는 쪽지가 날아온 거예요. 하는 쪽지를 전해받은 거예요. 이 사랑의 쪽지를 전해받고 친구가 펑펑 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윤수일이 엊그제 생각했던 콘크리트와 이 찰진 사랑 이 이야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그 생각을 한순간에 혈안간에 바로 따리라리라리 따리디리란 따리디리라리란 따라 악보 꺼내고 볼펜 꺼내고 니따단 띠린 따띠린 따란 띠리띠린 딴 따이란 따린 딴또 두 박자 네 박자 또 주고 이게 나온 거예요. 바로 멜로디가 바로 악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그림을 저 앞에 보니까 말이죠. 그 숲이 이렇게 갈대숲이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영동대교 그쪽 저쪽 어디 서초동 그쪽 어디 이어지는 그쪽 아니었을까? 그게 갈대숲 많았는데 그리고 윤수일 씨도 실제로 그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별빛이 흐르는 갈대숲을 지나 뭐 다리를 건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게요. 악보가 한 장 그려지고 노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5분 만에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정말 천재는 천재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편곡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또 재차 편곡을 했어. 또 마음에 안 들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윤수일이라는 사람의 음악성과 음악에 대한 강단 그리고 그 고집.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고집이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편곡 한번 하기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됩니까? 싫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야! 주변 사람들 그러죠.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자신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들어놓으시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떠올라서 딱 듣는 순간에 아파트를 생각나게 하는 뭐가 없을까? 그런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니네. 요구르트 아줌마가 찾아온 거예요. 요구르트 아줌마가. 바로 이 소리야. 바로 이 소리야. 그 자리에서 바로 편곡된 부분에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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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짜라짜라짠 나온. 완벽해. 이렇게 아파트가 탄생이 됩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요만큼도 절대로 이거는 아쉽다, 미련을 남기겠다 하면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완벽한 어떤 것을 모색해내는 그런 아티스트였던 겁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죠. 무겁든 가볍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라는 곡을 만들고 음악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배들한테 들려주죠. 주변 선배들한테. 선배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너 돌았니? 너 돌았어? 야, 윤수일, 너 정신 좀 차려야겠어. 내가 널 계속 봤는데 말이야. 너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아, 지금 봐. 온 천지의 아파트 뒤집어 놓고 집 다 허물어 놓고 재개발해다 어쩌다 저쩌다.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이 뿌연 공기만 지나가면 매캐한 시멘트 그 먼지 때문에 말이야. 정말 아주 오싹오싹할 정도야. 경기를 난다고. 너 아파트 제목까지 또 아파트가 뭐야 아파트가. 윤수일은 그렇게 야단을 맞고 병원에 가라고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을 안 굽히죠.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강행을 해서 음반을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아파트 열풍으로 몰아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얼만큼 아파트가 광풍이 몰아쳤냐고요? 여러분, 그 방송사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도 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요 생방송 프로그램. 모 방송사 가요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윤수일 씨가 출연을 했어요. 워낙 뭐 잘 나가니까 아파트가.
네, 오늘 초대 손님 윤수일 씨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파트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생방송으로 전하는 박혜상의 싱생송, 윤수일이 노래합니다. 아파트. 이때 전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국으로 전화가 막 들어오는 거야. 생방송 부조실로. 아, 예, 여보세요? 예, 박혜상의 싱생송입니다. 네, 지금 생방송 중인데, 예? 아유, 뭐라고요? 예? 사연인즉,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번을 뛰쳐나간지 알아? 아니, 방송을 못 듣겠어, 방송을. 웬 우리 아파트 소리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난 사람 온 줄 알고 뛰쳐나갔잖아. 어제도 3번이나 그랬고, 오늘 지금 5번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는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초인종 소리가 거의 비슷했었어요. 거의 이 소리였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띵동띵동 하고 이 소리가 나가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면은 네, 잠깐만요, 쫓아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짠짠짠 음악이 나오잖아요. 이걸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화 부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PD는 또 PD 입장대로 정말 난감한 거 당연한 거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노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프닝을 듣고 즐거워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윤수일은 천재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가 탄생이 됐고, 아파트는 지금 벌써 1982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으니까 횟수로 지금 몇 년대입니까? 약 40여 년을 지내올 동안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노래방 애창 순위 1위 곡이라는 거,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히 국민가요라는 이름을 붙여도 전혀 요만큼도 어색하지 않은 노래가 바로 아파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 뮤지션들이 이 프로그램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수일 씨의 예전 전작들이 있거든요. 예전 전작들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 윤수일 씨는 본인이 직접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천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분이 음악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던가, 아파트 하나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요만큼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끝까지 승부를 해서 스스로가 완벽해 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답이 그렇게 나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작품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작품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윤수일의 아파트, 이제 제가 한번 불러보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전국이 지금 우기에 돌입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 폭우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주변 잘 보시고, 또 일반 가정들도 축대 잘 보시고, 아무튼 큰 비 조심하시고 별 사고 없는 그런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오늘 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전주도 즐기자고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리운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흘러가는 강물처럼